뉴럴 네트워크, 이 바라쿠다라 불리는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미지 추론 엔진이라 그럴까요? 실제 이건 어찌 보면 약간 AI,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 기반의 AI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사용한 거를 소개한 페이지예요. 일단 블로그를 내용을 보시면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이제 북 오브 더 데드 그 화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변형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좀 더 다양하게 옆에 이제 있는 요 이미지들 보시죠. 요 이미지들 기반으로 이걸 더해서 이미지 변형을 한 거예요. 물론 PP로도 물론 이게 가능하긴 한데,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PP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외곽선을 좀 구한다거나 아니면 컬러 톤 맵을 바꾼다거나 그런 정도고, 화풍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화풍이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는 포스트 프로세싱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성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당연히 AI를 적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보다는 결과물이 레코딩돼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 아니면은 그런 너무 30프레임 찍을 필요 없는 그런 전시 아트라든가 미디어 아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향후에 뭐 이게 전망 같은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 거고 아마 좀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저게 실시간으로 처리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요거는 케이지로님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유니티 재팬에 계신 분인데, 이쪽 업계 계신 분들한테는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실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올리시는데요. 제가 요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구현한 게 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이전에는 사람 얼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직접 따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렇게 이걸 좀 커스텀한 걸 가지고 사람 얼굴만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덮어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되니까 이제 실시간 방송하면 이제 캠 들고 가서 셀카봉 들고 가서 막 거리에서 막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많은 BJ분들이 요즘 이 얼굴을 찍히는 게 많이 이슈가 되니까 최대한 자기만 나오고 막 화각 줄이고 막 최대한 바닥을 찍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걸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실시간 방송하면서 다 자동 모자이크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활용처가 딱 저 이미지 보고 되게 무궁무진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지금 보다시피 이제 촬영된 그 비디오 이미지에다가 그 사람들만 지금 필터를 먹여가지고 움직이는 객체만 넣어가지고 편집한다던가, 이게 이제 예전에 영상 편집 영역이었는데 이게 3D 엔진 쪽으로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이거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블로그에서 이 데모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니티장 올려놓은 건 제가 따로 유니티장으로 올려놓은 거고, 데모 씬 자체는 되게 심플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유니티장, 사랑하는 유니티장으로 올려놨는데요. 보시는 게 클릭해보시면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유니티장 지금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고 있는 이 모습에다가 화풍을 바꿔주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그리고 안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걸 적용을 해서 지금 적용된 이미지들 계속 바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딱 이 이미지 화풍을 적용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결국 이미지 분석이니까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그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미리 저장된 비디오라든가 그런 걸 해도 되고,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PP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은 수식을 굉장히 이제 짜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짜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알고리즘만 있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들만 교체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 안 한 거, 한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학습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당연히 그 학습한 결과물을 가져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용하는 단계, 적용해서 실시간 렌더링이긴 하지만은 적용 안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렌더링 할 때는 지금 6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고 나면은 프레임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실시간이긴 한데 게임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실시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포스트 프로세싱이 이제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성능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되게 좋은 지금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돌리고 있는 이 PC가 RTX 그래픽 카드거든요. 꽤 좋은 성능의 GPU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GPU도 타고 성능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미디어트라든가 뭐 설치 예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좋은 PC 사용해서 할 테니까 충분히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테스트로 완성도를 더한 인기 시리즈의 신작 애니팡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 활용 사례라는 포스팅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썬데이토스 애니팡 4에서 유니티로 게임 테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머신러닝에 관해서 막 말씀드리면은 게임엔 어떻게 접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QA 아니면 레벨 테스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딱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퍼즐 게임이잖아요. 퍼즐 게임을 만들면은 난이도 밸런싱이 문제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일일이 사람이 직접 막 테스트하고 직접 플레이하고 테스트하고 반복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 제공하는 유니티 게임 시뮬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 시뮬레이션을 레이어에 막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알려주고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팡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QA 아니면 레벨 테스트 같은 거를 유니티에 AI를 돌려가지고 그런 것들 밸런스를 맞췄다. 그리고 이런 QA 시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례예요. 이게 지금 뭐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그 유니티 머신러닝 나왔을 때 게임 쪽에서 활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다라는 서비스를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근본에 이제 이걸 이제 실제 케이스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도 유니티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아마 게임 쪽에서 머신러닝 활용해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게 아마 이제 조금씩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QA가 지금 해야 될 자리를 지금 이제 컴퓨터가 뺏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 반복 숙달에 대한 것들만 지금 QA 분들의 뭐랄까 그런 노동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거지,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솔님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기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머신러닝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이게 제일 목적이긴 해요. 이제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저희 유나이트 2020년 서울 지금 소개해 준 게 썬데이토즈 그 TD 분이신 그 김동건 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게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QA 테스트 진행을 했는지를 저희 작년 유나이트 세션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블로그 글만 봐서는 사실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세션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구나 하고 명확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직접 수동으로 하던 걸 많이 줄여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때문에 그동안 사실 QA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뭐 인력이 대부분이겠죠. 인력난에 허덕이고 하면 또 시간도 개발하고 빨리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이 QA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 항상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게임 시뮬레이션 AR을 접목하게 되면은 그런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저희 그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페이지에서 유나이트 서울 2020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그 세션들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합니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접목에서 어떤 부분을 비교 판단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데 특정 값에 대한 것들을 값을 시뮬레이터 안에서 세팅이 가능해요. 이제 그냥 쓰시기 편하게 저희가 이제 일종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QA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얘기 주신 대로 예전부터 이제 약간 뭐랄까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것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제법 많기는 해요. 특정 상황에 대한 반복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테스트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하거나.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기존의 반복 숙달에 대한 것들보다 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변수들까지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게 기존에 이제 그냥 코드 레벨에서 짜는 것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딥러닝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의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약간의 좀 결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테스트 하는데 준비하고 또 그걸 적용하는데 또 들어가는 그 비용 혹은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세이브가 될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 이 세션 보시면 아까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닌 부분도 있고 디테일하게 설명된 부분도 있고 짧게 설명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질문 궁금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있긴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외에도 많은 것들도 저희 유나이트 그 영상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유니티 공식 채널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꼭 구독 누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